문제가 광주에서 제기됐어요. 광주 IMC 시민 상담 중개소가 있었어요. 기능이. 거기에 접수된 것이 종합되다 보니까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 시민대학을 열었어요. 2차례, 3차례 하면 대련이 계속 열려질 거예요. 그것이 계기가 돼서 생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을 요새 말하는 스터디클럽을 했었습니다. 그 종합된 자료가 좋은 동네 만들기 그 책을 발간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마을 공동체 활동이란 무엇인가요? 마을은 원래 대표적으로 공동체, 생활 공동체인데 좋은 마을, 좋은 동네를 만드는 일, 그것이 공동체 활동이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마을의 자원을 찾는 일, 자원을 찾아서 마을 의제로 꾸며가는 일, 그 다음에 그 의제 활동을 실천을 통해서 마을 브랜드로 만드는 일, 그 브랜드를 통해서 마을 사업을 또 엮어내는 일,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을 또 만들어내는 일, 이런 와중에 마을 규약이 제정되고 마을 총회가 활발히 전개돼서 마을 공론장화가 되는 그러한 마을 공동체 요소를 확보하는 일이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마을 공동체 활동의 시작, 그리고 또 광주의 마을 공동체 활동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을 활동의 시작은 아마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아파트 공동체 운동이 시작됐고, 아파트.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됐고, 이런 가운데 지속가능, 우리가 하고 있는 지속가능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됐고, 또 이런 가운데 또 국제금융 대란이 있어가지고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삶터, 안전한 삶터는 마을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도 어김없이 다른 지역보다 더 앞서서 했던 것 같고, 광주경은 그 북구청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를 전국 최초로 구체적으로 추진을 했고, 또 하나 시민단체로서는 광주 IMCA가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을 구체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광주 IMCA 회원으로서 참여하면서 거기서부터 마을 만들기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마을 공동체 활동을 독려해 오셨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시다시피 좀 마을 활동가 중에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하나 소신이. 그것은 젊었을 때 했던 협동조합, 특히 그 신용협동조합. 당시 신용협동조합은 정말 민간 주도에 의해서 법을 제정하게끔 하고 하의가 상달돼 가지고, 그런 가운데 어떤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 없이 있다면 법 제정, 그것을 토대로 해서 민간 주도로 했던 우리나라 최초 협동조합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현장에서 직원으로 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하자면은 자기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의 작은 어떤 소신이 생겨서 지금 마을 활동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협동조합 생태계는 형성이 안 된 것 같아. 협동조합은 지원, 보조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가는 것이 협동조합의 그 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 없이 정부에서 지원한 보조금 의존한다면 10중 8구 자빠질 것 같아요. 그런 염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광주 IMCA 신협동조합에 참여를 했는데,
YMCA는 시민단체로서 뭔가 사회 햇불 역할을 쭉 전통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파트 공동체 문제가 광주에서 제기됐어요. 하자 보수 문제가. 그래서 광주 YMCA 그 민원 발생을 통한 그 시민 상담 중개소가 있었어요. 기능이. 거기에 접수된 것이 종합되다 보니까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시민대학을 열었어요. 시민대학을 한 2차례, 3차례 하면 대련이었더니 계속 열려질 거예요. 그만큼 아파트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민 참여가 활발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마을은 모이고 아파트 구조는 모이고 또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생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요새 말하는 스터디 클럽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그 종합된 자료가 좋은 동네 만들기 그 책을 발간했는데 거의 전국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었어요. 네. 거기에서 아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데서 힘을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했던 것은 제가 처음부터 협동조합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이것도 하나 협동조합 방식이구나 마을 공동체도 그런데 좀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네. 마을 공동체 활동에서 7가지 활동 원칙을 잊지 말 것을 늘 강조하고 계신데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공동체는 여럿이 함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럿이 함께하는 일 가운데 많은 또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 시행착오는 어떤 면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자꾸 시행착오로는 그거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을 공동체 7가지 경험칙을 그동안에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니까 바람직하게 됐고 저렇게 하니까 실패를 좀 했고 하는 거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마을 주민이 주체니까 주민 참여 원칙이 첫째. 마을 주민 참여 원칙. 주민 참여 없는 마을 활동가 또는 전문가 행정만이 해서는 이거 빈 껍데기 마을 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주민 참여 원칙이 첫째고 두 번째는 역시 그 학습이 매우 중요해요. 여기서 학습의 과제는 마을 의제. 마을에 있는 현상의 문제를 주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학습이에요. 그 모으는 과정 속에 전문가보다 오히려 마을 주민들이 더 전문가더라 하는 것이 또 발견되어 버려졌어요. 마을 문제의 전문가는 마을 주민이다. 이제 그런 세 번째는 역시 우리가 마을 자원을 조사해서 우리 마을만이 갖고 있는 어떤 해결해야 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마을이 잘 살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마을이 아주 안전하게 될 수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많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또 견하고 올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그 마을 의제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주민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역시 이렇게 마을을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의지 활동을 추진하다 보면은 그 자원이 딱 보여요. 마을 자원. 그 자원이 보일 때 마을 기업거리가, 마을 사업거리가 찾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자원을 활용하는 원칙.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는 대개 보면은 사업 계획을 해서 제일 중요한 건 결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결과.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어요. 그냥 과정에 참여해서 읽어내는 토론하고 또 갈등도 극복하고 이러한 과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중에서 과정 중심의 가치, 이 원칙. 그 다음에 기왕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마을에 대한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돼. 사업 주체들은. 그런 데서 지역사회 책임 원칙.
그다음에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마을과 또 네트워크, 또 행정과 네트워크, 또 전국과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를 잘 엮어서 함께 가는, 그랬을 때 튼튼한 마을 된다. 이러한 경험을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대표님께서는 마을 공동체를 만날 때 언제나 판화로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걸로 유명한데, 언제부터 판화를 그려서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또 그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근데 이제 그랬거든요. 이렇게 마을 활동가 역시 해보니까 그 본의 아니게 과분한 자리에 불려갈 수도 있고, 또 강의 요청이 덜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천성이 좀 어눌해요.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아하, 내가 어떤 강의를 한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그 어떤 전달이 꼭 어떤 입으로만이 아니라 어떤 전달 매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 고지도를 판화로 한번 새겨봤어요. 새기는 과정에 그 시각적으로 보였던 것이 실질적으로 산 흐름, 강 흐름 이렇게 새겨가다 보니까 광주가 구체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런 데서 광주 공부가 되고, 그리고 이제 판화를 이렇게 새겨보니까 대량 생산이라는 표현이 맞을까? 2장, 3장, 4장을 여러 장을 찍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찍어서 수강생들 수요만큼 찍어가지고 이렇게 교육자료서 드리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니까 훨씬 더 싱겁지 않는, 딱딱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잔해지더라고요. 한 번씩 두 번씩 해보니까. 그럴 때마다 아하, 저는 계속 교육자료를 판화로, 그렇다고 대단한 어떤 작품성은 아닙니다만은 동심 어린 수준으로 그림을 판화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이 좀 소문이 나서 과분하게 유명한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판화는 좋대요. 해보니까. 옛 광주 지도의 그림의 의미와 더불어 강조하시는 광주 광합성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광합성, 예. 이것이 이제 광주 고지도거든요. 이름은 전라자도 광주. 왜 지도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은 전쟁으로부터, 외국 침략으로부터 방어하는 방어 지도예요. 그게 군사 지도였던 것 같아. 근데 광주 고지도만이 유일하게 녹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광합성인가 뜬금없이 하는 것은 광주 빛고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뭔가 빛의 역할이 뭔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이 고지도 메시지 아닌가, 녹색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자연 시간에 배웠던 탄소 동화작용 운동, 광합성 운동, 햇볕을 잘 받아서 나무 이파리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냐? 가장 쓸모없는 것은 없어져야 하잖아요. 가장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드는 일이 광합성 운동이더라고요. 이 일을 하는 일 아닌가? 광주 운동이, 광주 사람들은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만들어낸 일, 쓸모없는 제도를 없애는 일도 일종의 광합성. 5.18도 제가 주제 넘은 얘기가 없어서 5.18 운동도 어떻게 민주화의 광합성 운동 아닌가, 이런 겁니다. 특히 이제 마을 안에서는 역시 물 역할, 뿌리의 역할, 햇볕의 역할, 이파리 역할 있듯이, 또 공기의 매개 역할이 있듯이 각자 파트너십이 있어야 마을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각자 주어진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하는 것. 이것을 좀 행정학 용어로 거버넌스도 이렇게 하면 좋은 거버넌스가 되는 일아니까. 특히 광주는 그러한 일을 제대로 하라는 광주 고지도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마을은 모두가 다 전문가예요. 주민들도, 마을 활동가도, 교수들도, 행정도 다 전문가.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건 다 자기 생각을 모아서 워크숍 하는 것이 연찬인 것 같아요. 연찬을 해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생태계 조성하자 하면 아무 창업유식경 뭐 이렇게 이제까지 얘기했으면 안 된다.